안녕하세요. 세상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심소장의 상가중개 실무 이야기, 자 4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부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손님을 걸러내서 내 손님을 만들자. 그리고 손님과 처음 물꽃 트기 알려드렸죠. 연결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손님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말씀드렸어요. 손님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듣고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죠?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수많은 손님들을 놓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수많은 손님들을 놓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놓치는 손님들 중에서 모두가 다 내 손님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손님 문의가 2콜, 3콜, 뭐 많게는 5콜까지 왔어요. 5콜까지 왔는데 그 손님들이 다 내 손님이 아닌 거예요. 다 내 손님이 아니고 그 5명 중에서 나와 내가 그 손님을 위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손님을 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5명 전부 내가 그 손님을 위해서 물건을 찾아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물건 찾다가 시간 다 보낼 거고 손님은 나랑 전혀 유대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고, 자 우리가 관계 영업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관계 영업을 해야 된다. 관계 영업을 하기 전에 손님과 먼저 물꼬를 터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손님을 채 걸러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제가 지난 회차에서 말씀드렸던 게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해본다. 이 방법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고수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 통화를 하면서 손님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구하는 매물이 어떤 건지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무실로 불러냅니다.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제가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 그 매물들을 한번 다 저희 매물장에서 찾아가지고 보실 수 있게 취합을 해 놓을 테니까는 사무실로 한번 나오시죠 라고 불러내죠. 이게 마찬가지로 손님을 걸러내는 작업입니다. 뭐냐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찐 손님은, 특히나 상가를 구하고 있는 찐 손님은 본인이 전 재산을 투자를 해서 장사를 할 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무실에 나와서 우리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서 매물을 보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단순히 부동산한테 전화해서 매물 있으면은 좀 던져주세요. 주소하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번 볼게요. 라고 하는 손님은 우리가 1차적으로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고, 사장님 시간 내셔갖고 사무실로 한번 오시죠. 사무실로 오시면은 저희가 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무실로 나오는 손님, 그 손님에게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손님을 걸러내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스킬 중에서 하나겠죠. 그죠? 자,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물꽃 트기. 손님하고 먼저 관계 형성을 하기 전에 먼저 물꼬를 트는 거예요. 물꼬를 튼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텝이 뭐냐면은 관계 형성이죠. 그죠? 관계 형성.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관계 영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관계 형성을 이루고 나서 관계 영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 영업이라는 거는 손님과 나와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서로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네. 자, 관계 형성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손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죠?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손님과 대화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전화상으로만 뭘 구합니다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 매물을 찾아주고 안내하고 하다 보면은 피니시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걸 느끼실 거거든요. 피니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계약을 하기 앞서 가지고 관계 형성을 하는데, 관계 형성 할 때 손님이 예를 들어서 보증금, 월세, 권리금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임대 조건을 먼저 얘기를 할 겁니다.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그죠? 돼지국밥집을 할 겁니다. 돼지국밥집을 하는데 보증금은 3,000, 월세는 150, 권리는 2,000 이상 못 쓴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전화상으로 이 손님에 대한 임대 조건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매물장이든 뭐든 해가지고 그 손님이 원하는 매물을 찾고 있죠. 그죠? 찾습니다. 찾으면서 제가 일부에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매물이 누적되어 있는 게 10,000개가 있습니다. 10,000개가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손님이 찾고 있는 임대 조건에 적합한 매물은 1개도 안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요. 1개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손님은 합리적이 아니라 보다 더 경제적으로 가장 저렴한 매물, 가장 저렴한 조건에서 그리고 가장 좋은 입지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원하는 이 임대 조건에 딱 맞게 적합하게 싸게 나와 있는 매물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손님이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난 이 조건이면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수학 문제, 수학 공식 해결하듯이 손님이 문제를 내줬어요. 손님이 이 문제를 내주니까는 이 문제 풀기에 급급합니다. 이 문제 풀기에 급급해서 관계 형성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슨 뜻이냐면은 손님이 이 임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니까는 손님한테 보여줄 매물을 찾고 있는데 그 매물조차 없으니까 손님한테 연락조차 못하고 있고, 연락을 못하게 되면은 손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못 얻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 중개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우리는 정말 상가 중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신 게, 손님이 매물을 찾아요. 근데 내가 손님이 찾고 있는 매물을 내 매물장에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 손님은 내가 지금 전화통화를 해보니까 이 손님은 진짜 찐으로 하는 손님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거 아니죠? 확실한 정보 아니고 그냥 내 추측이죠. 확실하게 한다고 안 한다고 일단은 가정 내리기 전에 이 손님은 진짜 찐 손님인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매물을 찾아보니까 매물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거 밖에 나가서 내가 매물을 찾아봤자 아직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 매물을 찾을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주변에 부동산한테 연락을 해서 공동중개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매물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이제 손님한테 그나마 비슷한 걸 찾았어. 비슷한 걸 찾으면은 중개사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손님이 원하는, 네가 문제 냈는 이 문제에 답을 어렵게 만들었어. 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너한테 보여주니까, 자, 네가 낸 문제에
답을 내가 가지고 왔으니까 너 계약하겠지, 계약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주 1차원적인 아주 한심한 생각입니다. 고관여인 이 제품을 사려고 하는, 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손님이 정말 자기가 문제 내는 이 답을 못 찾아서 계약을 지금 못 하고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들은 지금 정말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상가중개사들은요, 특히 이 해답, 손님이 원하는 이 해답을 찾으려고 시간을 쓰고 있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해답을 못 찾으면은 공인중개사는 일단 손님을 버려버립니다. 야, 네가 찾고 있는 그런 매물은 구할 수 없는 매물이야. 그러니까 좀 더 좀 더 고생하다가 나중에 월세 좀 더 쓸 때쯤 되면 뭐 나한테 찾아오든지 아니면 딴 데 가서 계약하든지, 일단 네가 내는 물건, 네가 나한테 준 문제는 답이 없는 문제야 라고 버려버려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나요? 네. 다들 그러고 계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몇 번이고 돌려가면서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지금부터가 정말 상가 중개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손님은 우리한테 문제를 냈어요. 문제를 냈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답은 당연히 없는 거예요. 운 좋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가지고 그 물건을 5개를 찾았다고 해서 손님한테 안내를 한들 그 5개 중에서 계약은 안 나옵니다. 계약은 안 나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영상 이번 회차는 끝까지 들으십시오.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문제를 받자마자 문제 풀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내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심리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과 관계 형성을 하려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 형성. 문제는 문제일 뿐이고요. 문제는 나중에 풀 겁니다. 문제는 나중에 풀 거고, 문제를 내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 그리고 관계 형성, 심리 상태,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만나야 되겠죠. 일단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나야 돼요. 관계 형성을 하려면은 계속 전화 통화만 하는 것보다도, 그죠? 전화 통화 몇 번 하다 보면은 할 말도 없어요. 이제는 할 말도 없고, 손님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래, 내가 지금 문제 내는 거 빨리 답을 줘 라면서 생각만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 답도 안 주고 뭐 자꾸 전화만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노. 손님도 지금 그런 심리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는 만나야 되는데요.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 만나는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시작 단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못하느냐? 문제를 못 풀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직원들이 항상 똑같은 피드백이 와요. 대표님, 근데 손님이 말하는 3,000에 150에 2,000짜리 매물을 하나도 지금 못 찾았어요. 근데 어떻게 만나요? 손님이 원하는 이 문제를, 이 매물을 하나도 못 찾았는데 일단 하나라도 보여줘야지 손님을 불러낼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하수와 고수의 차이인 거예요. 하수와 고수의 차이인 거예요. 관계 형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알겠어. 심 소장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중개는 어떤 흐름으로 풀어나가야지만 풀리는 거구나라는 알겠는데, 근데 손님 만나는 것조차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영상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수들은 처음에 손님을 바로 사무실로 불러낸다. 사무실까지 나올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파악하고 사무실에서 불러내 가지고는 그때 바로 관계 형성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죠? 관계 형성을 시켜버리는 거죠. 문제를 못 풀어서 못 불러낸다는 거는 이건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천에 월세가 180이에요. 권리는 2,500, 3천이에요. 자, 월세 180이에요. 제가 그 직원한테 얘기해요. 소장님, 손님한테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주면서 미팅 한번 잡으세요. 라고 하면은 얘기해요. 대표님, 그 손님은 월세 150 이상 못 쓴대요. 월세 150 이하 물건 찾고 있대요. 그래서 이 물건은 못 보여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 손님이 지금 우리한테 얘기했는 거는 그냥 유토피아에 있는 본인이 희망하는 그 임대 조건을 얘기를 했는 거고요. 나중에 계약은 실제로 월세 200만 원짜리 계약합니다. 손님은 월세 200만 원짜리 계약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우리가 그 손님한테 원망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사장님, 그 매물 계약하실 것 같았으면은, 월세 200만 원짜리 계약하실 것 같았으면은 그 매물 저희 사무실에서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만 더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제가 그 물건 보여드리고 제가 계약시켜 드릴 수 있었는데, 왜 저한테는 150만 원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매물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사장님은 이 매물을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하셔가지고 제가 헌일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손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까? 200만 원짜리 안 보여줬는 중개사가 바본 거죠. 이해 가시나요? 200만 원짜리 안 보여준 중개사가 바보인 거지 손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알려드릴게요. 물꼬트기. 처음에 물꼬트기 하면서 이 손님을 내 DB에 저장한다고 그랬죠. 그죠? 내 DB에 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저장한다고 그랬고요. 그러면은 월간 스케줄러에다가 이 손님한테 내가 다음번에 액션을 취할 그 날짜를 지정을 해가지고 스케줄을 잡는다 그랬죠. 그죠? 스케줄을 잡으면서 그 다음에 고수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 다음에 고수는 첫 통화에서 아니면 두 번째 통화에서 아니면 세 번째 통화에서든 관계 형성할 시간을 잡는 거예요.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먼저 고민하는 거예요. 고수는 이 손님 만났을 때 이 손님을 어떻게 불러내지, 이 손님과 처음 미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먼저 고민을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 문제의 해답은 뭐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은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손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은 처음에는 이런 게 있겠죠. 사장님이 알려주신 그 임대 조건에 대해서 제가 물건을 찾아가지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미팅 시간을 잡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오늘 지금 토요일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전화를 받았어요. 사장님, 그러면 제가 다음 주 토요일까지
전화를 드릴 테니까는 그때 제가 전화 드리면은 현장 같이 보도록 하시죠. 다음 주 토요일 날 시간을 비워 주십시오. 정확하게 시간까지 잡으면 제일 좋겠죠. 다음 주 토요일 3시까지 제가 물건을 찾아 놓을 테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시간을 꼭 비워 주십시오. 그때 현장 같이 한번 보시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손님을 수도 없이 지금 채로 거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채로 거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들으십시오, 영상. 여기에서 손님이 그때는 내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는 다른 날로 시간을 잡아주시면은 그날 현장 보러 같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손님과 그냥 그때 문자로 그냥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손님과 그 손님의 의지를 보는 거예요. 물건을 보려고 하는 그 의지를, 우리는 손님 의지를 보면서 등급을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A 등급에서부터 D 등급까지 이 손님 등급을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님은 진짜 나올 손님인지 안 나올 손님인지 거기서부터 해서 우리는 미팅 날짜까지 잡아버리는 겁니다. 미팅 날짜까지. 미팅 날짜를 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 손님을 위해서 물건을 보여줄 일주일을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매물을 찾는데, 매물을 찾죠? 문제를 이제 그때는 풀고 있죠. 문제를 풀고 있는데, 보십시오. 손님을 만나기 앞서가지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이 손님과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이 없다가 일주일 뒤에 전화하면은 어떨까요? 또 이거는 그냥 관계 형성하기 앞서가지고 관계가 벌써 그냥 서먹서먹한 단계죠. 서먹서먹한 단계. 자, 남녀가 지금 데이트 처음에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서로 이제 우리 언제 만날까요? 해서, 그죠? 언제 만날까요? 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일주일 동안 연락 한 통 없어요. 남자분이 여자분 만나기 앞서가지고 일주일 동안 연락 한 통이 없어요. 우리 영화 봅시다 라고 했는데 영화 보기에 앞서가지고 어디 극장에서 몇 시에 만납시다 라고 했는데 그 몇 시까지 만나는 날까지 전화 한 통이 없어요. 전화 한 통이 없고는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성분은 그 시간에 영화 보러 약속을 지킬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몇 시에 만납시다, 영화 봅시다 라고 했으면은 적어도 손님한테 이거는 지금 비즈니스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라면은 이렇게 할 겁니다. 오늘 하루 퇴근할 때 처음에는 문자를 보낼 거예요. 자꾸 전화통화하는 것도 이것도 심리적으로 받는 사람이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돼가지고 그냥 우리가 계속 영업을 한다는 게 느껴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차단될 수가 있어요. 차단될 수가 있는데 그냥 그분이 부담스럽지 않게 오늘 있었던 일과 업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업무 보고를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네 물건을 찾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느 동네에 내가 상권을 한번 돌아보면서 현장을 한번 더 훑어봤다. 그리고 성과는 어떻다. 라고 간단하게 문자 보내면서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했던 업무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찬찬히 해 나가다 보면은 만나기 2-3일 전에는 전화도 할 수 있겠죠, 이제는. 사장님, 제가 이때까지 계속 일을 해왔는 거 보고를 했으니까는 손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생각하기에, 이 중개사가 진짜 나를 위해서 지금 하루하루 계속 일을 해오고 있네. 일주일 뒤에 지금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을 위해서 계속 물건을 찾고 있네.
내가 지금 이때까지 내가 물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는 계속 부동산에 연락하면서 내가 중개사들한테 계속 물건을 연락하고 이렇게 나한테 친절하게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중개사는 한 명도 없었는데 이 중개사는 지금 매일같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 이 사람 일 초짜인가? 아니면 일에 대한 열정이 많은가? 뭐지? 궁금하다. 이 사람 다른 부동산 중개사하고 다르네? 궁금하다. 일주일 뒤에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이 마음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나오면 계약되나요? 우리가 물건 안내하면 그날 계약되나요? 손님은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나가서 얼굴 한번 보자. 물건 보고 그 중에서 괜찮으면 계약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손님은 아마 100에 한두 명. 내가 지금 너무 급하니까 장사에 지금 안달나 있으니까는 하루라도 빨리 난 장사를 해야 되고 아무 자리라도 있으면은 나는 장사할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상가 중에서도 저관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상가 중에서도 예를 들면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은 1인 샵 아니면은 배달 점포 이런 거는 크게 관여도가 적겠죠. 그죠? 그러면 뒤인데 이제 그냥 그날 나가가지고 뭐 매물 한 5개 보고 그 중에서 하나 결정하자라고 하는 손님 100에 한두 명이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면은 그러면 손님들은 그날 나와가지고 매물을 계약을 하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매물도 일단은 보고 혹시라도 뭐 괜찮은 게 있으면은 계약을 할 수도 있겠지라고 마음은 한켠에는 있겠지만은 이 부동산 중개인을 보러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을 보러 나오는 겁니다. 상가 중개 필승 전략이고 핵심입니다. 지금 이 사부에서 알려드리는 거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 석박사가 와도 이 얘기를 안 해줍니다. 못 해줍니다. 왜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날 일주일 뒤에 만나가지고 계약하러 나가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끝까지 들으십시오. 계약하러 나가는 거 아닙니다. 계약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나랑 내가 일을 해줄 한 명의 손님을 만들러 나가는 겁니다. 그날 계약까지 피니시를 시키러 나가는 게 아니고요. 계약까지 피니시를 시키러 나가는 게 아니고 이 한 명, 내가 물건을 찾아줄 이 한 명을 만들러 나가는 겁니다. 이 한 명 만들고 나서 이 한 명을 위해서 내가 계속 일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우리는 실무에 들어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이 한 명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건을 찾아가지고 손님 계속 접수가 들어오고 하면은 이 손님을 위해서 내가 뭐 물건을 계속 찾아가서 보여줄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명을 만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한 명을 만나가지고 이 한 명과 내가 커넥팅이 되게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5부에서 제가 커넥팅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 중요합니다. 제 영상 1부부터 끝까지 아마 모든 게 중요할 거예요. 어디서든 이 얘기를 들을 수 없고 어느 사무실에 가도 이 얘기를 해주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정말 상가 중개 매물 구해가지고 손님한테 매물 안내하고 말 쳐가지고 손님 어떻게 해서든 이거 계약하게끔 만드는, 그러다가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 격으로 계약 하나씩 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인간관계에 대한 관계 형성, 영업 방법에 대해서 전략을 가지지 않고서 행동하기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가 중개는 영업이고 영업은 전략입니다. 그 전략은 인간관계 형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자, 다음 회차에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회차에서 더 중요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관계 형성하는 방법, 관계 형성, 우리 시작까지 시작했죠, 이제. 관계 형성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 영업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 영업하는 방법. 다음 회차에서 뵐게요.